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탈리안입니다. 갑자기 웬 처음 보는 얼굴. 잘 지내셨죠? 사실 유튜버들이 영상 하나 찍기까지 진짜 힘들거든요. 머리 만져야 되지, 비비 발라야 되지, 면도 해야 되지, 조명 세팅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 지난 영상들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 딴에는 꾸민다고 꾸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2014년 제가 재회 상담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탑5 안에 들어가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전남친 SNS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시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상담사님, 저와 의미 있는 물건을 프사로 해두었습니다. 이거 연락 타이밍 아닐까요? 또는 너무 잘 살아가고 있네요. 밝은 셀카를 올렸습니다. 저를 잊은 것 같습니다. 또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냥 헤어질 때 프사 그대로예요. 상담사님이 제시해주신 문자에 아무런 감정의 미동도 없는 게 아닐까요? 뭐 이런 질문들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분석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재회 확률에 1%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제가 맡아서 제외한 케이스 중 3건은 상대방이 공백기 내내 카톡 프로필 변화가 전혀 없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전 남친 SNS를 보면서 이 남자의 심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관찰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냥 자존감만 떨어지고 뭐가 올라오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 남친 SNS로 헤어진 남자친구의 심리를 예측하는 거는 너무 큰 비약입니다. 일단 저만 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예 티를 안 내요. 그냥 그런 거를 별로 안 하는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결론, 상대방의 SNS 프로필 변화는 전혀 재회 확률과 연관이 없다. 자, 오늘 영상 끝. 근데 여기서 영상이 끝나면 아쉽겠죠. 아쉬워하는 내담자분들을 위해서 굳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잘 사는 사진이나 행복한 사진들이 올라오는 경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문자, 제가 제시해드리는 지침 문자를 보낸 후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사진이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1차 지침 문자에서 가치가 높은 척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존심이 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를 잊고 잘 살아갈 것 같은 여러분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사는 척, 행복한 척을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가 다시 높아 보이게끔 행동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런 심리인 겁니다. 따라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웃어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낸 지침 문자에 엄청나게 타격을 받아서 난 별로 상처받지 않았어, 네가 그런 말해도 나는 괜찮아 라는 거를 억지로 보여주려는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2번, 추억의 물품을 해놓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사진이 그냥 우연히 올라온 걸까요? 아닐 겁니다. 상대방도 분명히 여러분과 의미가 있는 사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까먹지 않았어요. 근데 굳이 그거를 올린다는 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움의 표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타이밍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막상 이 타이밍에 연락을 하면은 상대방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3번, 전남친 SNS에 여자 사진이 잔뜩 올라오는 경우, 또는 이 여자 저 여자들한테 댓글 다는 경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화병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상담 때 인터뷰를 해보면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론만 말하면은 이것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제시해드리는 지침 문자를 보내고 나면 상대방은 급격히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힘들어지고 외로워지고 여러분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던 자존심이라는 감정이 여러분에게 쉽게 연락하기 힘들게 만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대체할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이성에게 접근을 하려 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힘든 마음에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너가 제시하는 지침 문자를 보내면 다른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될 확률보다 지침 문자를 안 보내서 주도권을 못 잡고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노관심 상태가 되면 다른 여자 만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4번,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인데, 전 남친의 SNS가 변화가 매우 심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가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남친의 심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번, 첫 번째,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셀카를 올립니다. 근데 괜히 너무 티내는 것 같고 민망해져가지고 셀카를 내려요. 그러다가 또 여러분이 그리워져서 추억의 사진을 올렸어. 근데 여러분이 연락을 안 하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여자랑 찍은 사진 올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연락을 또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사진 내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침 문자로 여러분을 매우 그리워하게 되면서 상대방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은 그냥 웃으세요. 네가 내 문자를 잊으려고 온갖 애를 쓰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오늘은 전 남친
카톡과 각종 SNS에 대해서 가장 질문이 많았던 케이스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거는 굳이 분석을 한 거고 제외 확률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변화가 전혀 없다고 해서 좌절할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모든 심리를 SNS에 공개하지는 않는 법.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멘탈리언이었습니다.